해외선물에 지식을 쌓는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준 차장. 김성주 차장. 다시. 갑자기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 해외선물에 지식을 쌓는다. 해적! 해 얼른. 해적! 자, 해외선물에 지식을 쌓는 자, 증권맨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성준 차장. 김성주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이제 이러한 컨셉 복장을 뭔가를 입었어. 하고, 네, 컨셉 복장을 하고 대결 구도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최근 상품 원자재 시장의 뚜렷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김성주 차장과 제가 이제 오늘은 유가 시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복을 입었으니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난 나쁜 사람, 그런 모드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가 시장을 현재 가격에서는 더 이상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참고 현재가 10월 중순에 배럴당 81불, 네. 80불 레벨. 네. 이 친구는 저는 오른다. 오른다. 자, 그럼 이 친구는 100불 간다. 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로 한번 대결 구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적절한 이유가 반드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판단을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가격이 빠질 것 같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언제든 모든 매매는 나오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나는 오를 것 같다. 솔직히 그거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 본인들이 그렇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일단 갖다 붙여드릴게요. 누구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지금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는다. 신금을 울렸다. 신금을 내 이야기가 김성준의 이야기가 신금을 울렸다. 그렇다 생각하시면은 현재 가격에서 사지 말고 계시고 얘 얘기가 옳았다 하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건 일단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원자재 가격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에너지 상품 중에 원유 대장주 원유 가격 7년 만에 지금 80불을 넘었어요. 드디어 80불이 저희가 입사하고 제가 이제 대리 시절에나 보던 100불, 네, 100불에 그때 가격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네. 경기 회복이 솔직히 실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웬 말이야? 더 회복하기 힘들지 이제. 그런 거는 다 같이 이제 진짜. 죽자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다 보니까 말을 조금 거칠게 할 수 있어요. 거칠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유가가 강세가 된 몇 가지 이유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유가가 코로나19 직전, 그러니까 확대되기 직전 원래 유례 없는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이 됩니다. 돈을 주고, 내가 원유 파는 사람인데 돈을 주고 손님한테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가격이 그 전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떨어지고 있는 시발점이 뭐냐? 시발점이 욕같이 들리지만 여기라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원인은 미국의 셰일 오일의 개발이에요. 셰일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셰일 오일. 돌 사이에 있는 에너지, 원유가 껴있는 걸 그거를 돌 안에서 추출을 해놓는 거예요. 뽑아내는 기술. 안반수 같은 개념, 안반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뽑아낸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다 보니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됩니다. 사우디를 제치고. 최소 100년 이상의 석유를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셰일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다 이제 난리죠. 거예요. 네. 단순하게 중동 국가,
사막에서 기름을 퍼올리던 시대는 더 이상 끝났어요. 바다에서도 다 끝났죠 이제. 뭐 영국 쪽 북해에서도 다 끝났죠 이제. 막 지금 이제는 돌 사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급격히 전파가 되고 기술력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서는 세계 최대 셰일 광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못 보셨죠? 보셨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보셨으면 일단은 들으세요. 왜? 오늘은 내가 일단 설명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마이너스가 된 이유, 이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의 치킨 게임이었죠. 네.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불발이 빵 되죠. 그러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루 만에 30불, 60불이 빠집니다. 60불 가까이. 그런 진짜 있을 수도 제가 근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내가 판매업자가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꾸준히 지금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작년 12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40불에서 50불 쓰는데 그 사이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안정화가 됐다. 이제 감산이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을 꾸준히 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제로 금리 플러스 통화를 엄청나게 풀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이제 모든 원자재는 뭘로 결정이 되죠? 화폐가 자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게끔 되어 있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힘을 받다 보면서 가격이 50불대, 60불대 점점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래서 요즘에 차근차근 50불, 60불, 70불 서서히 오르다가 요즘에 진짜 거의 7년 만에 80불까지 이제 빵 그냥 원유 가격이 이제 솟구쳤죠 지금. 솟구쳤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성주 차장님은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왜 오를 것인가? 우리 차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에너지, 네, 원자재, 네, 저희가 누차 말했잖아요 상품. 네. 수급을 꼭 봐야 된다. 기본은 수급. 기본이 수급, 네. 기본에 충실해라. 공급이 아직도 딸릴 것이다. 공급 딸리고 수급 는다. 수급이 계속 무작정 늘 거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코로나19. 코로나?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고 11월 달부터 네, 위드 코로나 하면서 각 나라 이제 막아놓은 거 다 네, 풀고 있고. 네. 좀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였구나. 아무튼 다 이제 뭐 국경 다 풀고 있고 미국도 이제 뭐 비행기로만 왔다 갔다 하던 거 이제 육로, 네, 배 다 이제 푼다고 하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름 써야지. 네. 기름 쓰면 수급 늘겠지. 공급은 그렇다면 계속 딸리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 또 이제 추워지잖아요. 춥잖아 이제. 한국도 다음 주부터 춥대요 이제. 뭐 난방유로 이제 또 이제 많이 기름 떼와야지 이제. 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면 저는 공급이 어느 정도 다 회복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펙이 10월 달 초에 네, 증산 안 했잖아요. 증산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럼 한 달은 갈 거 아니야. 다음 10월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죠. 현재 미국 경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인력 수급난이나 나타나는 항공이나 항만 쪽에 이제 인력을 24시간 돌리겠다는 얘기를 한다 동시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오펙에다가 정식적으로 이제 인터뷰에서 증산을 합시다. 감산을 더 이제 하지 말고 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그다지 사우디 쪽에서 이제 약간 콧방귀를 꼈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실제로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 주축으로 한 데에서는 감산을 이제 줄이자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솔직히 그쪽은 많이 줄이고는 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이 대통령이 직접 화면에다 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늘리라고. 과연 중동 국가들이 말을 안 들을지 저는 그것도 의구심 좀 듭니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있을 오펙 회의에서는 늘린다.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저는 또 쉐일 오일을 저는 언급을 하고 싶어요. 쉐일 오일의 이제 원가가 60불 선이라고 이제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0불 선이에요. 근데 이미 80불 선이란 말이죠. 마진이 나오고 있다. 마진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이미 작년 3월 코로나19가 확대되기 전 이제 그 공급량 정도의 5분의 3이라 할게요. 5분의 3 정도가 일단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쉐일오일도 저는 점차적으로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쉐일오일을 카드 하나를 더 내겠다고 나는. 쉐일오일이 이 업체들이 예전에는 투자를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민간에서 받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서 받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굉장히 지금은 유용해졌어요. 더하기 하나만 더. 뭐 자꾸 더해. 그 쉐일 업체들이 55불에다가 세레찌를 해놨대. 55불에. 이게 정확하게 투자하네 걔네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가격이 오르면은 뭐 어쨌든 지네들도 좋을 수도 있고 세레찌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가격이 지금 오르면 지네들 세레찌 한 게 선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선물로 해지 실제로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른다 그래도 선물 가격의 손해를 더 쓰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쓰잖아요. 많이 봤잖아. 우리 비철 업체들 엄청 많이 봤잖아. 우리 LME 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면은 쉐일 업체들은 떨어뜨려야 돼. 공급량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거야. 내려가서 55불까지는 언저리까지는 맞춰야 된다. 이미 된다. 그러면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쉐일 부분에서는 반드시 공급량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펙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내용을 할까 했는데 우리 바이든 형이 얘기를 해주잖아. 나한테 나보고 이기라고. 형이야? 또 그래서 바이든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펙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란 얘기란 얘기죠. 그래도 뭐 폭발적으로 증산을 할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폭발적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증산을 하니까 확실히 저항이 생긴다 이거죠. 심리적 저항. 어쨌든 이 매매 자체라는 것도 심리 싸움 아니에요. 하긴 모든 게 심리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수요 공급이 있지만은 거기에 실제로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투자 하는 심리가 조금 개인들이 맞아요. 이제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금융기관 투자 기관도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관 그걸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자동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바이 하고 싶은 네. 바이? 약간 그런 심리가 그렇죠. 일단 제 입장은 그래요. 그거까지 여기까지 수급에 대해서는. 수급에 대해서 그런데 네. 지금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네. 지금 탈탄소 네. 때문에 중국에 석탄을 안 써. 중국이 석탄 제일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럼 뭘 써야 돼? 원유 써야지. 공장 원유 돌려야지. 네. 공장 돌려야지.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의 수요? 석탄 수요를 다 원유가 갖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는 무조건 2배, 3배 이상 네, 폭발죠.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거기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상승폭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연초에 열량단위 그 MBTU 네, 네.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네. 거기당 입방미터당 네. 2불 정도 하던 게 지금 5불 이상으로 네. 거의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10불 가까이 간다는 얘기도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로
너무 비싸잖아요. 천연가스 쓰는 그 공장들, 회사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로 조금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러면 90불. 앞에 9자는 금방 본다. 자, 솔직히 100은 나도 세 자릿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9 이상은 무조건 본다. 그러시면은 하나만 그러면은 수요 부분에서 그렇게 쓴다 하지만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출발지는 러시아란 러시아. 말이죠. 러시아에서 기존 유럽연합으로 계약을 한 물량은 기존대로 보내야지. 문제없이 다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의 가격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에너지 섹터 부분의 안정성이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푸틴 형님이 또 이제 푸틴 형님이야. 푸틴 형님이 그거를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비즈니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미 한 나라의 1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하고 그거까지 아니, 계약 물량까지 계약 물량까지 끝나고 하고 그 후에 뭐 그거는 이제 그때 네. 가 봐서 할 이야기지만은 저는 12월 달까지는 지금 이미 80불 선이 넘었던 상태에서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저도 상승 트렌드는 꾸준히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11월 달에 오펙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 확 이제 묻히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현 수준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확실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이 변수예요. 오펙이. 우리 지금 차장님은 수급에서 확실히 아직은 수요 우위, 수요 많이 우위. 네, 많이 우위, 많이 우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커버를 시켜줄 거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이외의 요소는 뭐가 있죠? 금융적인 요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금융적? 네. 금융적은 조금 저는 여기서는 제 주장이 확실히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무조건 강달러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빠져 이거는. 달러와 원자재 가격은 99.9% 금 빼고는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달러가 위로 튀면 튈수록 원자재는 가격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 저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99포인트까지 간다. 그거는 라고 말씀드릴 수 FOMC가 11월 달에 네. 테이퍼링 진짜 12월부터 네. 요만큼도 줄인다. 99포인트 가죠. 간다 그러면 진짜 그럼 1000% 간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원자재 빠지는데? 원자재 가격은 원유 유가는 빠질 수 있어요. 있지. 근데 자기 주장이 그렇게 약하게 하면 되나, 사람이. 이미 적군인데. 근데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은 해야지. 아니야. 그거는 너랑 나랑은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어차피 이 이야기는 죽자고 하는 이야기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보시는 사람은 이번에 쟤는 헛다리 짚었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0.01%가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거 이거와 상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면은 솔직히 달러를 무시하는 거지. 네, 무시하고도 그 가격 흐름은 갈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요인을 하나 더 얹힌 거예요. 수급 플러스 저는 이제 공급이 조금 더 지금보다 원활해지고 플러스 금융적인 이슈까지 이슈를 여기다 얹혀서 힘을 실어서 이제 현 가격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주 차장은 수요 쪽에 조금 더 원자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요와 공급은 원자재에서 봐야 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여지됐던. 네. 우리 차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고 일단 너무 요즘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다들 모든 애들 ESG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고 네.
뭐든지 지금 다 친환경 인프라를 하려고 구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 그거를 구축하려고 하면 기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또 계절적 요소가 하나 남았죠. 추워서. 올 여름 진짜 미국은 캐나다,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더워서 몰랐잖아. 더워서. 전 세계가 더웠어요. 무지하게 들끓어서 심지어 한국도 더웠어.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는데 이게 그대로 겨울로 이제 가면서 한파가 몰아칠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일단은 조금 더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위로 튄다. 우리 차장님은 여러 가지 친환경 인프라 구축, 뭐 계절적 이슈, 경기 회복, 모든 등등등을 토대로 수요가 아무리 오펙에서 공급을 조금 다음 달에 11월 초에 늘린다고 한들 그때는 좀 조정은 있겠죠. 한들 수요가 훨씬 많은 우위를 차지할 거다. 그것 때문에 가격은 앞에 구자는 좀 쉽게 보지 않을까. 우리 차장님은 구자는 본다. 저는 구자를 안 본다에 저는 그러면은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레인지를 정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저는 소스만 제공을 해드린 거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여기서 저는 86, 7까지 올라가면은 그 밑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저항을 받고 밑으로 계속 올랐다 빠졌다 그 정도 가면 또 빠지고 누르님이 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는 90불, 여기는 99불. 저는 84, 5에서 한번 무너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92, 3불. 90 이상까지도. 3불. 그렇게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이야기예요. 12월 달까지 일단은 저희가 뭐 중간에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할 수도 있고 11월, 12월 달도 있으니까 여기서 변동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는 유가 시장은 저는 여기까지만 강세, 여기는 계속 강세. 자, 어느 편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야.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EBS 투자증권 팀님 자막.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